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로직. 이번 시간에는 3등급, 4등급, 5등급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은 정말 냉혹하죠. 그리고 실제 수능을 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능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1점이 부족할 거예요. 조금 더 잘 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 수능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능이라는 것은 시험을 잘 보면, 흔히 말하면 400점, 410점 이 정도의 높은 성적이 되면 야, 우리는 350점, 360점 맞았으니까 400점 맞은 학생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400점, 410점, 420점 근접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매우 적어요. 가군에 쓸 수 있는 대학이 두세 개, 나군에 쓸 수 있는 대학이 두세 개, 그리고 실제 다군에는 쓸만한 대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세 번의 원서 지원 중에서 가나군에서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 시험을 못 보면 다시 말하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나 다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져요. 자, 상위권 학생들이 가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두세 개라면 하위권 학생들이 가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10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죠. 이렇게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입시 컨설팅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상위권보다 하위권이 훨씬 어려워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자료조사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시라는 것은 수능 시험을 잘 본 학생들보다 수능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기회 폭이 넓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셔야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영역별, 과목별,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은 올해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쉬워졌죠. 국어 영역은 1등급 만점을 맞은 학생이 전년도에는 64명이었는데 올해는 1055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1명이 증가됐고 1등급 그래서 만점의 구간도 전년도에 비해서 1144명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 지점이 학생들이 몰리면서 이 지점이 어려워졌고, 반대로 1등급에서 2등급 구간은 전년도에 비해서 6,286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1등급과 2등급 내에 진입을 했다면 전년도보다는 입시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3등급과 4등급으로 가게 되면 이 지점에서 7,042명이 줄어요. 하지만 4등급에서 5등급 지점이 되면 불리해져요. 여기서는 21,098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에서 유리한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보시는 것처럼 1등급과 2등급 지점 6,286명이 감소한 1등급과 2등급 지점은 2024년도 대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또 3등급과 4등급 지점에서 7,042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4등급에서 5등급 지점은 전년도 대비 21,000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영역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수능이 쉬워지면서 만점자가 612명에서 1,522명으로 증가해서 만점자는 910명이 증가됐고요. 하지만 1등급에서 만점 사이에서는 621명이 감소됐어요. 인원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이 지점. 2등급과 3등급 지점에 6,722명이 증가됐고 3등급과 4등급 지점에 8,597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2등급에서 4등급 정도 범위는 전년도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고, 이에 반해서 4등급과 5등급 지점은 전년도에 비해서 5,764명이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학 영역에서 유리한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만점과 1등급 구간, 두 번째는 1등급과 2등급 구간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4등급과 5등급 지점은 5,764명이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영어 영역도 보면은 전년도는 1등급의 비율이 4.71%였는데 올해는 6.22%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어 영역도 전년도에 비해서 유리한 지점은 1등급 지점,
1등급 지점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감소한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약 3등급과 4등급 지점에서 감소됐고 4등급과 5등급 지점에서 감소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어에서 유리한 지점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등급, 그쵸? 죄송합니다. 유리한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3등급과 4등급 지점에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늘었죠. 상위 누적 비율이 더 감소가 되어지면서 늘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지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보이는 부분이 하락 부분에 있는 지점이 더 유리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탐구 영역도 보시는 것처럼 사회탐구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게 되는데 사회탐구도 만점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점수 편차가 되게 커요. 그렇죠? 만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생활과 윤리가 무려 77점이니까. 그 다음으로 높은 지점이 73점의 윤리와 사상, 72점의 경제인데 이렇게 이 만점이나 1등급은 과목마다 점수 편차가 크지만 3등급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의 표점이 비슷하죠. 보시는 것처럼 3등급은 대부분 64, 63, 64, 63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높고 낮고의 차이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 이걸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열도 보시는 것처럼 2과목을 선택한 경우 만점인 경우에 표점이 73점이나 72점이 나오고 원과목 같은 경우는 만점이라 하더라도 67점, 65점, 70점이기 때문에 만점의 표점 차이가 크지만 등급이 3등급대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원과목은 대부분 63이나 62점도를 보여주고 있고 2과목 같은 경우는 64, 65점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과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이게 등급이 만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지면 과목마다 점수의 편차폭이 크지 않다라는 걸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이나 과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등급을 3등급이나 4등급이나 5등급, 다시 말하면 표준 점수로 얘기했을 때 350, 60, 350이나 340, 330, 320 이런 정도의 성적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 성적으로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암담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거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수능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능 성적이 못 본 학생들에게 더 기회가 많다. 첫 번째는 정시 가나다군 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매우 넓어진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성적이 낮아질수록 합격생들 간의 점수의 편차폭이 매우 커져요. 예를 들어서 400점을 맞은 학생이 상향을 친다면 사실상 자신의 표준 점수에서 1점을 상향해서 붙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 성적이 350, 340, 330이면 이런 학생들이 상향을 쳐서 붙는 지점은 자신의 성적대에서 5점, 7점, 10점대까지도 상향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점수가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합격생들 간의 점수의 편차폭이 크게 발생된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축학과하고 화공생명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평균값으로 볼 때는 건축학과가 화공학과보다 당연히 낮은 학과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디로 가게 되면 최저점으로 가면 오히려 낮은 학과가 높은 학과보다 마지막 점수는 더 높다라는 점,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점수라고 하는 것이 70% 평균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 평균값 그리고 마지막 최저점의 간격이 있는데 이게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상위 구간은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간격이 좁다면 하위 구간으로 가면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간격이 매우 크게 벌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3등급, 4등급, 5등급 구간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최저 점수, 결국은 점수의 편차폭을 이해하면서 구간을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어떤 한 대학의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학생물 같은 경우가 535점의 환산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최저의 점수로 가게 되면 이 점수가 어디까지 벌어지면 여기까지 가니까 533점이니까 점수 상태로 봤었을 때는 22점 정도의 점수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과였었던 이렇게 재료공학과 같은 학과들이 마지막 점수로 가게 되어지면 하위 구간으로 점수가 떨어지고, 컴퓨터 같은 학과는 542점, 537점 정도의 평균 점수였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528점으로 바이오 시스템과 동일한 성적대로 벌어져요. 결국은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의 간격도 클 뿐만 아니라 평균 점수에서 최저점으로 가면서 학과의 순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이 점이죠. 우리가 수능을 못 보면 망했다. 수능을 못 봤으니까 대학을 못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정시는 수능을 못 본 학생들일수록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질수록 가나다군의 선택의 대학의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커지고, 상향 지원을 했었을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구간폭이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이미 받고 나는 수능 성적을 받아봤지만 실제 입시는 지금서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추가 모집이라는 것을 꼭 미리 알고 원서를 써야 돼요. 자, 정시의 원서 지원은 몇 번이야? 단 3번이죠. 가, 나, 다. 3번의 원서 지원을 통해서 합부를 이루어야 되지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인 학생들은 정시 가나다 3번 플러스 추가 모집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추가 모집은 대략적으로 2월 20일 정도에 진행하는 게 추가 모집인데,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서 10번 또는 붙겠다고 하면 20번까지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시에 불합격을 해도 추가 모집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등급이 1등급이거나 만점이거나 2등급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추가 모집에서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3번의 원서 지원으로 합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3등급이다, 4등급이다, 5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정시 3번 외에도 추가 모집, 다시 말하면 원서 지원에 무한대 10번이나 20번의 원서 지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사실상 본인의 성적에서 상향을 해서 붙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부분 정시에 떨어진 학교를 추가 모집으로 붙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 성적대에서 상향 지원을 통해서 붙는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가 모집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시 가나다군에서 상향 지원의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지금 정시 가나다군의 원서를 쓴다면 지금 쓸 수 있는 대학은 추가 모집에서도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금 성적대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나다군에서 적극적인 상향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올해처럼 입시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만큼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상향 지원으로 원서를 쓰는 거고, 그래서 붙는다면 나는 재수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붙는다면 수능 시험 못 봤지만 입시는 성공적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추가 모집에서 다시 원서 지원을 통해서 정시에 쓰려고서 했었던 학교들을 다시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추가 모집 기간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가 모집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에 정시가 1차, 2차, 3차, 4차 추가 합격을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충원되어진 인원만큼을 추가 모집 기간에 대부분 다 다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미달이 났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된 만큼을 추가 모집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 모집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 학생들을 선발하나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18,000명 정도를 선발했고요.
대학으로 보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는 약 대학은 101개 대학이 실시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123개 대학에서 전체 인원은 17,000명, 그 다음에 정시 선발 인원은 8,029명이 선발을 했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대학은 110개 대학이고, 그 다음에 합산 인원은 13,000명 정도를 뽑았지만, 수능 중심의 전형, 정시에서는 5,211명,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인원, 5,211명은 추가 모집 최초 발표 인원, 대교에서 발표된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과 다르게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인원의 변동, 모집 대학이 바뀌어요. 인원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실제 인원은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5,200명을 뽑았다, 그 다음에 8,000명을 뽑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의 선발 인원이 얼마나 늘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전년도에 특히 수도권 중심의 이렇게 주요 대학들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 꽤나 많은 인원들이 증가되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되게 많이 증가되어진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다 좋지만 첫 번째는 학과마다 선발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컴퓨터공학과, 예를 들어 나는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꼭 갈 거야 라고 하면 사실상 추가 모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정시 지원해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종대학교가 추가 모집에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컴퓨터공학과가 반드시 선발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결국은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작년도 기준 한양대, 중앙대학교 기준의 이하의 모든 대학들이나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교대까지도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어떤 학과가 반드시 추가 모집이 나온다라고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내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반드시 가겠다라고 한다면, 학과를 지정한다면, 그러면 추가 모집보다는 정시 지원에 몰려야 되고, 하지만 나는 대학이면 된다, 아니면 학과도 어느 정도 내가 선호도가 있는 학과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한다면 추가 합격의 지원 전략을 짜실 수가 있고, 또 추가 모집의 불리한 점은 뭐냐면 경쟁률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특히 높았었던 부분들이 2023학년도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권에 지원하는 대학들의 추가 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다 50대 1, 60대 1의 경쟁률이에요. 또는 70대 1 이렇게 나오고,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까지 경쟁률이 가니까, 그러면 60대 1이라고 생각하면 정시 지원의 경쟁률이 약 5대 1, 6대 1이다 그러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야, 경쟁률 너무 높아. 막 60대 1, 50대 1 어떻게 이기지? 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시의 원서 지원은 3번이에요. 하지만 추가 모집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10회 또는 20회 정도의 원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횟수가 그만큼 많은 것만큼 충원 유동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60대 1이라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정시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냐 하면, 내가 등급이 3등급이다, 4등급이다, 5등급이다 라는 이런 성적을 가지면 우리는 두 가지의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통해서 상향 계획을 수립하여 합격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불합격하게 되어진다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정시에 쓰려고 했었던 학교들을 붙는다 라는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3등급, 4등급, 5등급 불안한 성적대라고 해서 나는 반드시 정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원서를 쓰다 보면 하향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하향 지원을. 물론 그렇게 해서 붙고 끝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죠. 왜냐하면 2월 20일 추가 모집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에 어떤 의지가 있다, 나는 정말 재수를 해서라도 꼭 대학을 가고 싶다,
나는 수능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나는 수능시험을 못 봤지만 꼭 상향 지원하고 싶다. 합격하고 싶다. 이런 원서 지원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고 추가 모집에서는 대략적으로 한양대, 중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권의 모든 대학들, 지방의 국공립대까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시에 지원했었던 대학교를 추가 모집에서 다시 지원해서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정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항상 설명을 드려도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안 좋다 보면 항상 궁지에 몰리게 되고 궁지에 몰리다 보면 마음이 자꾸 움츠러드실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의 전략을 통해서 추가 모집과 그 다음에 정시 지원을 나누어 지원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식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현재 가능한 시간대에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